안녕하세요. 생활과 법률 첫 번째 수업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했던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었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즉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미 알 수 있다. 이런 사정, 널리 공개되어 있다. 이런 사정으로 비공개 결정,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지는 않다. 이미 다 인터넷 알려졌다면 알려졌는데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그런 사정만으로 공개하지 않느냐.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소송할 이익, 소송할 이유. 대부분 소송할 이유는 뭐냐면 소송을 해서 내가 이기면 어떤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법적인 권리를 획득하거나 이익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익이 없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공개해라 이런 의미겠죠. 두 번째,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가 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 증명 자료를 확보를 위해 정보 공개를 요청한 근무보고서, 즉 교도관들이 당일날 근무하면서 기록했던 근무보고서도 공개 대상 정보냐 아니냐에 대해서 형사고소, 법적인 소송을 하면서 증명 자료 확보를 위해 정보 공개 요청한 근무보고서는 공개해야 할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공개해야 할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역시 근무보고서도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문서 등이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자, 그 정보는 더 이상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관했던 공공기관에 있다. 이 기관에서 명확하게 증명 책임에 대한 보호해라. 이런 의미겠죠. 네 번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을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의 경우에는 그 설립 목적도 불문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떤 기관에게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신청인의 권리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그 법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불문합니다.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는 국민을 정보 공개 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 대응하는 정보 공개 의무자로 선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자, 국민은 뭐?
정보공개 청구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 대응하는 뭐 정보공개 의무자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하는 법률 제5조에 정한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청구권자일까요? 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하는 법률 5조에 정하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자, 경찰 공무원을 보면 되겠죠. 직위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자, 경찰관이, 자, 이렇게 있으면 경찰관의 이게 여기 보면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고 또 이름이 있고 계급장이 또 있죠. 이름과 계급장은 경찰관이 붙이고 다니죠.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 대하여 뭐한다? 공개해야 할 대상 정보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관이 계급과 이름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또한 뭐다?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은행의 계좌번호. 은행의 계좌번호를 쉽게 공개합니까? 쉽게 공개하면 보이스피싱에 노출되겠죠. 우리가 은행의 계좌번호 관계 등은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영장.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 비공개. 공개가 아니라 뭐한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8번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긴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긴 하나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사본도 괜찮다. 자, 9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이 폭력을 가했던 학생, 폭력 피해 당했던 학생에 대한 신상, 가정, 치료, 전력, 친구관계 등 수많은 내용을 다 회의하면서 기록이 되죠. 신상, 가정, 자료, 전력, 친구, 또 그동안 했던 습성, 병원 치료 내역 등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걸 공개하면 가해자나 피해자의 막대한 피해가 되죠. 자, 공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역시 이렇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 제9조 1항 1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자, 외국인도 우리나라 생활에 일하거나 기관에 서류를 넣거나 관련 문제가 되면 외국인도 자연인이죠. 자연인. 따라서 정보 공개 청구권자에 뭐한다? 포함된다. 외국인도 외국인이라 해서 모든 권리가 포기되고 누리지 못한 게 아니다. 당당하게 외국인도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11번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내용을 청구하는 거지 모든 걸 이렇게 다 달라.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영장 집행도 일반 영장이라는 거 없잖아요. 특정 영장이지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일시 장소를 명확하게 하고 특정함을 통해서 영장을 집행한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도 특정 장소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겁니다. 12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범위에 따라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대한주택공사의 특정 공공택지에 관한 수용가, 그 지역의 택지 조성 원가, 분양가, 건설 원가 및 관련 자료 일체인 경우 특정한 것은 맞지만 관련된 자료 일체인 경우 관련 자료 일체라는 부분은 내용과 범위가 공개 청구 대상 정보로서 뭐한다?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관련 자료 일체란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다. 특정이란 것은 명확하게 장소와 서류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게 특정이지 관련된 모든 자료 일체란 것은 불특정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관련된 사람들. 그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인들, 동창들 모든 사람을 공개한 거잖아요. 이건 맞지 않죠. 그죠? 특정된 게 아닙니다. 관련 자료 일체란 말은 특정된 말이 아니고 적합한 용어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 공개하는 공개해라. 청구하는 거죠. 우송, 우편으로 보내라.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에게 부담으로 한다. 자, 정보 공개를 하는 거는 맞지만 정보 공개에 관한 소요되는 비용들, 즉 등기로 보낸다든지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방문해서 받아가는 경우는 큰 비용이 안 되지만 아무래도 등기 비용이 나오겠죠. 등기 비용. 등기 비용이 있다면 한 관서에 정보 공개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 국가 부담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보면 천안시청에다가 천안시 1년 예산 내역, 예산 집행 내용, 특정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의 내용 이렇게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는 공개를 하지만 비용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청구인에게 등기비를 5,000원, 2,000원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라는 비용은 우편 비용, 등기 비용 같은 경우는 청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가 요청한 거기 때문에 내고 받아가라. 즉 그런 의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백석대학교에 제가 재직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요. 그러면 발급 비용을 받죠. 제가 발급 비용을 내고 인터넷상으로 카드나 계약을 하고 예산을 받는 재직증명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시청에도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도 등기부 등본 발급 비용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정보도
내가 벌 때, 배급받을 때는 비용을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제가 천안 동남경찰서에 저에 관련된 소장을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그러면 10일 안에 공개가 돼, 1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또 10일을 연장합니다. 총 이틀 20일. 20일 안에 공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나 처분청에다 이의신청이나 천안 동남서 상급기관인 충남지방청에다가 행정심판 청구 가능하죠. 또 심판 청구가 안 되면 바로 행정소송을 가능하죠. 소송. 따라서 20일 이내에 정보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때는 뭐 한다?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공개 일시,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 언제, 어디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통지해 줘야겠죠. 우편으로 보내든 어디 사무실로 오세요라고 연락을 해서 통지할 수가 있겠죠. 자, 보안, 자, 보안 정보, 보안과 정보 이거는 국가의 비공개 사항이죠. 대부분. 보안이란 거는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정보원, 이거는 다 보안과 같은 말이죠. 따라서 다 비공개 정보입니다. 보안관찰법상의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 자, 우리가 쉽게 말하는 통계는 무조건 공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안관찰이란 건 뭐냐면 북한에 관련된 동향, 여러 가지 간첩 의심자의 통계, 이런 거는 공개하면 안 되겠죠. 여전히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자,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은 어떤 직원에 대해서 몇 년 되면 시켜야 한다. 이런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 제9조 1항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대통령령, 시행령, 행정안전부 장관 부령, 그래서 시행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즉 대부분 승진했다. 왜 승진했느냐? 요청하면 보여주죠, 그죠? 근데 보여주지 않는 거는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죠, 그죠? 우리나라 판례는 명령에 해당도 하지 않고 승진을 한 이유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공개한 건 당연하다고 본 겁니다. 정보 18번 정보 공개 청구권은 자,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공권이죠. 내가 국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공권입니다.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자, 내가 청구했는데 정당 권리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했어. 내 권리가 거부당했어.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하죠. 내가 청구가 공권이잖아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한 권리, 공권, 공적인 권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부당했다면 무시당했다는 건 침해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침해, 권리 무시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사법시험 2차 시험. 사법시험 2차 시험은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이에요. A, B 학생이 똑같이 주관식 씁니다. 근데 A, B 교수의 채점이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A 교수가 바라본 거는 구체적인 어떤 그 사례를 중요시하고 B 교수는 이론을 중요시한다면 채점도 달라져요. 그게 주관식입니다. 그런데 떨어진 사람이 A 교수 채점 몇 점, B 교수가 내 거 채점 몇 점. 그러면 만약에 A 교수는 잘 줬는데 B 교수가 과락을 줬다. B 교수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 자, 그러면 시험 떨어진 사람이 B 교수에게 가만히 있을까요? 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A 교수나 B 교수 이름을 공개해야 됩니까? 공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죠. 점수 공개한 것과 이름을 공개한 거 다릅니다. 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 문항에 대한 채점 유형별, 채점 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답안지 열람. 내가 몇 점 맞았나 열람하는 것과 채점 유형이 이름이 채점 유형별 A 교수는 몇 점, B 교수는 몇 점, 결과의 열람은 다르죠. 정말 다릅니다. 이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는 가능하겠죠. 따라서 답안지 자체를 보여주는 것은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교수 이름을 공개할 거냐, 답안지만 보여줄 거냐 다릅니다. 답안지만 보여주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수 이름을 보여주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게 국가정보원. 자, 정보가 들어갔네요. 정보가 들어가면 보안과 같다고 해서 공개입니까? 안 됩니까? 공개 안 되죠. 공개 안 됩니다.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 월초 수당에 관한 정보. 자, 현금 급여, 월초 수당에 관한 정보는 내가 중국에 북한 조사 때문에 중국에 갔다 왔다. 내가 미국에 갔다 왔다. 그런 수당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면 그 정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안이나 정보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 한다? 비공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안과 정보가 들어가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법무부 부령으로 제정된 검찰보존 사무규칙상의 기록이 열람과 등사의 제한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 제9조 1항 1호의 다른 법률의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법무부령으로 법무부령으로 지정된 검찰 보존 사무 규칙, 검찰에서 보존하는 서류 사무 규칙은 여기 보면 기록이 열람과 등사의 제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스스로 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준칙, 즉 행정기관 안에서만 쓰는 나름대로의 업무 처리 규칙이다. 그래서 행정 내부에 대한 행정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국민을 구속하는 그런 건 아니다. 국민을 구속하는 규칙이 아니라
사무 직원들만 규정하기 때문에 사무 처리 준칙이다, 규칙이다 해서 공개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대법원은 공개로 봅니다. 공개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법원. 22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자격으로, 자, 개인적 자격은 관련 없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자격은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이죠. 그죠?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공무원, 자, 제가 현직 공무원일 때 사람 만나는 거, 결혼식장 하는 거, 가족들에게 부조금 얼마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자격으로 간담회, 연탄회,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받은 정보. 자, 내 뭐 형 결혼, 동생 결혼, 부모님 환갑잔치. 자, 그런 정보도 공개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 제7조 1항 제6호 단서 소정에 공개에 관한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 내 아기 돌잔치, 부모 환갑잔치, 친척 결혼, 다 사적 행위잖아요. 사적 행위를 공무원과 연관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공개하면 안 되죠. 23번 정보 공개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청에다가, 자, 처분청이라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 처분청에다가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상급기관인 충남지방청에 상급기관에 충남지방청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죠. 또 바로 나는 법원에 갈 거야. 그래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다 각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상급기관의 심판, 법원의 행정소송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이의신청 거치고 상급기관 간 거 아닙니다.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사립대학교도 어디서 관리하죠? 교육청. 따라서 투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뭐에 해당한다?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25번. 자, 사면 대상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행을 사면한다. 대통령이 할 수 있죠? 사면 실시 건의서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 자료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얻은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들,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크므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 7조 1항 6부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가 사면 실시 건의서를 했는지, 여기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 자료는 무엇인지 이거를 공개해라. 자, 법원이 놓고 보니까 공개하는 게 낫는지 공개하지 않는 건지 비교를 해보니까 공공의 이익이 크다 이거 공개하는 게. 즉 전두환 대통령을 누가 사면을 해달라고 올린다. 전두환 대통령과 거기에 밑에 있는 5.18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 건의서를 누가 해달라고 건의서를 넣었는지 공개해달라.
공개하지 않은 것과 공개하는 것과 이익을 비교해 보니까 공개하는 게 크다. 이 부분은 그렇게 보고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공개한 겁니다. 정리합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에 도출된 알 권리 알아야 되죠. 자, 표현의 21조의 알 권리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기 위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정보 공개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자연인,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을 말하며 법률상 근거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에 유임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당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가능하죠. 대법원도 법률에 유임 없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제정된 청주시의 정보공개 조례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 원래 조례라는 거는 법률의 유임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안 된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